그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네. 또 선거 전문가시잖아요. 사실은 수많은 선거를 치러봤잖아요. 네. 밑바닥 민심 어때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뭐 조직 동원 이런 게 이제 많았죠. 뭐 버스로 동원하고. 근데 요즘의 추세는 정말 자발적인 분들이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 그다음에 반응, 이게 거의 뭐 가히 폭발적이에요. 제가 이제 전주에서 한 번 경험인데 카페 2층에 이제 올라갔는데 25살이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문재인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저렇게 여러 번 하면 저렇게 목소리도 좋아지고 인물도 훤해지고 저러나 보죠. 그래서 너무 좀 당황했어요. 25살 청년이 말하는 게 굉장히 어른스럽게 한 50대 중년에 어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안철수는 뭐 조금 더 준비해서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후보가 주로 하차해서 쭉 걸어 들어와요. 뭐 연단에 바로 올라오는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경호상에는 굉장히 이제 우려가 많지만 늘 유권자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세 끝나고 나서 본인한테 이제 악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마다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는데 현장에서의 느낌은 이게 촛불의 힘이 유세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2년도까지의 그 유권자들 특히 지지자들하고 좀 다르다 양상이.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준비한 물건들 플랜카드 뭐 피켓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일제히 핸드폰을 켜서 일제히 그냥 사진을 찍어요. 그냥 쫙 여러분 뭐 문재인입니다 그러면 박수가 아니고요. 핸드폰이 올라가요. 입으로 뿜고 네. 손은 동영상 촬영하거나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자기 지인들이나 카톡방이나 그렇지. 밴드에 올리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봤다가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리고 이제 뭐 카페에 올라가서 사진 찍어서 훨씬 멋있는 사진들을 만들어서 기자들이 송고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스마트폰 시대의 힘 같은 거예요. 진짜 그거는. 기존에 있던 언론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저번에 그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분석해놓은 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훨씬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안 바뀌는 이유가 SNS의 힘이라고 봐요. 이 스마트폰 자체가 준 일종의 혁명 같은 거죠. 주류 언론의 이야기들을 아예 안 믿는 상태로 아예 보지 않거나 이런 상태로 가버리는 측면이 있고 유일하게 요즘에 공중파 보면 TV 토론만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나오니까 밑바닥에서의 흐름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호남이나 광주는 총선에 졌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오히려 왜 그 중부 내륙 있잖아요. 아까 충주라든지 원주라든지 춘천 같은데 그런 지역들을 돌아다녀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저께 원주하고 청주, 그러니까 춘천은 재판받냐고 못 갔고, 그러니까 원주, 청주인데 특히 청주가, 그러니까 원래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무게감 있게 표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청주의 이 분위기가 광주 분위기하고 크게 안 달랐어요. 열 십자가 되어 있는 중간에 이제 유세차를 세우고 하는데 이 십자가 형태인데 거기에 꽉 차가지고 하는데 뭐 그 적극적인 표시가 이게 내가 알던 그곳 맞나 할 정도로 높았던 거고요. 그다음 원주는 거기가 이제 저희가 특히 강원도가 지금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 한 분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한 분인데 춘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모이고 좋았다고 하는 거고요. 원주도 후보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단에 바로 올라오지 않고 시민 속에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연단에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좋은 거죠. 열렬 지지자들이 정말 와가지고 악수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후보가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온 분들 내가 좀 피곤하고 경우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지를 내가 몸소 이렇게 받아 안아야겠다라는 그런 눈빛이 더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대위 안에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는데 제가 딱 보고 이거는 못 말린다. 되겠구나. 그러니까 되겠구나는 뭐 이미 그건 넘어서는 거고 후보의 동선을 조금 좀 안전한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후보가 너무 간절한데요. 그분들의 간절함이 후보의 간절함으로 일체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저거는 그냥 유지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면서는.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현재 뭐 일부는 양강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일중 안철수 후보는 이제 50대 이상으로 넘어갔는데 여론조사에 있었어요. 50대가 또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이런 개념으로 50대가 좌지우지하는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문재인 후보가 앞섰는데 어쨌든 간에 20대, 30대, 40대에서는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가 사실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나이가 좀 더 드셨단 말이에요. 연령대별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인드, 컨텐츠 또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훨씬 자랑스러운 게 젊은 층들의 생각인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방송하기 전에 잠깐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요. 홍준표 후보 차량이 돌면서 이제 무조건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무조건 홍준표야 뭐 이렇게만 노래 부르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비웃는 표정들 있잖아. 최대한 유권자는 그런 게 필요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자랑스러울 때만이 내 주위에 있는 부모나 친구들에게 추천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품위와 품격. 그러니까 나의 품격과 상대방의 품격이 일체화됐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그런 품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 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같은 게 되잖아요. 나로부터 정권 교체, 그다음에 나의 대통령이거든요.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탄핵한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쭉 맞춰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정말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주로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늘 앞에 붙어요. 그분의 연설의 기본 포맷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매번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 말이 정말 이제는 이게 몸에서 느껴져요. 정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경하는 국민들이 이번 이제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을 경과하면서 정말 품격 있는 대한민국 그 원숙한 국민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그래서 뭐 현장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도 보면 제가 최근에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무슨 뭐 지지자들이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걱정하고 그러는데 20만 명 나와 같은 사람이 20만 명 있다 당에. 그 20만 명이 자기 주변에 뭘 하나 보내잖아요. 그럼 그분이 갖고 있는 지인 겹치지 않는 지인이 100명에서 200명은 기본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2천만 명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600만 명의 촛불 민심이라는 그 수치가 갖고 있는 함의가 저도 그래서 이번 대선에 그 정도의 기본 플러스 알파라고. 1,600만 명이면 어떤 수치인지 아시죠? 대통령 후보 당선되는 숫자 아니에요. 압도적. 그러니까 4,300만 명의 그거 중복이 있으니까요. 그건 억지시고요. 4,300만 명의 80% 75에서 80% 투표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득표율 하면은 그 수치가 나와요. 예. 그 수치가 제가 볼 때는 그렇다. 56%예요. 그 뭐 선거라는 게 그냥 뭐 선거 누가 대통령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평생을 미디어 쪽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기존의 미디어들은 저는 초전한 반성 또는 이제 하락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혁이죠, 개혁.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다시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고 있었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때려대도 뭐 제3지 때 더 띄우고 때려대도 결국 안 된다는 거를 보게 된다면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갖는 가치나 영향력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방송으로는 야 문재인 되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그래도 저것들이 또 무슨 모략을 해가지고 선거를 이기려고 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쯤 되면 그래도 그 캠프에 계시는 정치인들 나오셔가지고 괜찮아 다독다독 해주면 또 안심되고 요 형태로 계속 지금 걸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김민석 본부장님 열심히 뛰시고요. 제가 두 분을 같이 모시고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분의 거리시에 한 분이라도 나와서 이야기해주면 충분히 만족하고요. 예, 열심히 하시고 주말 또 열심히 뛰시고 다음 주에 더 희망적인 여론조사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후보님께서 오후 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럼 저도 사실은 거리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네.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 일정이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나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고 우리 KTX 승무원 대표 김승하님하고 이렇게 승하님이 정말 잘하시는데요. 오, 예. 이쪽에 자갈자갈 방송 앵커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김현 의원님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푸다님 좋으시겠어요. 여성 두 분하고 혼자. 아주 남성.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아주 그냥 예전하고 표정이 다릅니다. 평상시 그 신비, 찌라시, 명정이 형 이런 분들 보다가 여자분들 두 명하고 방송한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오. 네, 박수. 자, 즐거운 소식 갖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뭐 조금 더 준비해서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주로 하차해서 쭉 걸어 들어와요. 뭐 연단에 바로 올라오는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경호상에는 굉장히 이제 우려가 많지만 늘 유권자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세 끝나고 나서 본인한테 이제 악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마다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는데 현장에서의 느낌은 이게 촛불의 힘이 유세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2년도까지의 그 유권자들 특히 지지자들하고 좀 다르다 양상이.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준비한 물건들 플랜카드 뭐 피켓 이런 거고 또 하나 film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호남이나 광주는 총선에 졌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오히려 왜 그 중부 내륙 있잖아요. 아까 충주라든지 원주라든지 춘천 같은데 그런 지역들 돌아다녀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저께 원주하고 청주, 그러니까 춘천은 재판받냐고 못 갔고, 그러니까 원주, 청주인데 특히 청주가, 그러니까 원래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무게감 있게 표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청주의 이 분위기가 광주 분위기하고 크게 안 달랐어요. 열 십자가 되어 있는 중간에 이제 유세차를 세우고 하는데 이 십자가 형태인데 거기에 꽉 차가지고 예, 하는데 뭐 그 적극적인 표시가 이게 내가 알던 그곳 맞나 할 정도로 높았던 거고요. 그다음 원주는 나는 일제히 핸드폰을 켜서 일제히 그냥 사진을 찍어요. 쫙 여러분 뭐 문재인입니다 그러면 박수가 아니고요. 핸드폰이 올라가요. 이제 입으로 뿜고 네. 손은 동영상 촬영하거나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자기 지인들이나 카톡방이나 그렇지. 밴드에 올리는 거죠. 그쵸. 문재인 봤다가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러고 이제 뭐 카페에 올라가서 사진 찍어서 훨씬 멋있는 사진들을 만들어서 기자들이 송고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이렇게 그게, 올라오는 예. 게. 스마트폰 시대의 힘 같은 거예요. 아 진짜 그거는 기존에 있던 언론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저번에 그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분석해 놓은 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훨씬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안 바뀌는 이유가 SNS의 힘이라고 봐요. 이 스마트폰 자체가 준 일종의 혁명 같은 거죠. 주류 언론의 이야기들을 아예 안 믿는 상태로 아예 보지 않거나 이런 상태로 가버리는 측면이 있고 유일하게 요즘에 공중파 보면 TV 토론만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나오니까 밑바닥에서의 거기가 이제 저희가 특히 강원도가 지금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 한 분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한 분인데 춘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모이고 좋았다고 하는 거고요. 원주도 후보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단에 바로 올라오지 않고 시민 속에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연단에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좋은 거죠. 열렬 지지자들이 정말 와가지고 악수 서로 하려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후보가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온 분들 내가 좀 피곤하고 경우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지를 내가 몸소 이렇게 받아 안아야겠다라는 그런 눈빛이 더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대위 안에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는데 제가 딱 보고 이거는 못 말린다. 되겠구나. 그러니까 되겠구나는 뭐 이미 그는 넘어서는 거고 그렇죠. 후보의 동선을 조금 좀 안전한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네. 또 선거 전문가시잖아요. 사실은 수많은 선거를 치러봤잖아요. 네. 밑바닥 민심 어때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뭐 조직 동원 이런 게 이제 많았죠. 뭐 버스로 동원하고. 근데 요즘의 추세는 정말 자발적인 분들이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 그다음에 반응 이게 거의 뭐 가히 폭발적이에요. 제가 이제 전주에서 한 번 경험인데 카페 2층에 이제 올라갔는데 25살이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문재인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저렇게 여러 번 하면서 저렇게 목소리도 좋아지고 인물도 훤해지고 저러나 보죠. 그래서 너무 좀 당황했어요. 25살 청년이 말하는 게 굉장히 어른스럽게 한 50대 중년에 어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